안녕하세요. 쿠카 미국 비즈니스 센터의 주성훈 센터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본 채널의 운영 목적은 더 많은 한국 콘텐츠가 북미 시장에 진출해서 한류를 더 많이 전파하는 데 일조하는 데 있습니다. 거창하게 이야기하면은 한국 콘텐츠의 미국 진출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혹은 급변하는 미국 콘텐츠 산업 동향을 이렇게 가벼운 토크를 통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비영리 공공기관이고 저희 미국 센터 또한 비영리 법인이므로 본 채널 또한 비영리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좋아요나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이런 거 저희한테는 의미가 없으니까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또 저희가 전문 방송인이나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지루하실 수도 있지만은 저희의 목적은 여러분들을 재밌게 들리거나 그런 목적이 아니라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계획은 모든 콘텐츠 장르를 다룰 계획입니다만은 처음에는 여러 콘텐츠 장르 중에서 이곳 LA에서 가장 핫한 방송 분야를 시작으로 다루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분야에서는 이야기를 나누실 분을 모셨는데요. 엔터미디어 콘텐츠의 이동훈 대표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디서부터 얘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쭉 장황하게 한번 설명을 하자면 일단 미국에 처음 오게 된 건 1995년에 유학을 와서 칼스테이트 유니버시티 노르트리지에서 공부를 하고 첫 이제 방송계로 진출을 하게 된 것은 2001년 호텔리어에서 어소시에이트 프로듀서 활동을 하면서 한국 방송에 입문을 하게 됐고 미국에서 라스베가스하고 이제 LA 촬영이 있었지 않습니까? 해외 촬영이 그때 어소시에이트 프로듀서로 해외 촬영분만 일을 했었습니다. 그게 시작이 되어서 발판이 되어서 배용준 씨하고 인연을 맺게 되고 그리고 배용준 씨랑 2004년에 BOF라는 회사를 설립을 하게 되었죠. 아, 배용준 씨랑 같이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그 당시 이제 양근환 대표, 지금 양근환 대표, 그리고 배성훈 대표 이렇게 네 명이서 회사를 시작을 하게 됐었고, 그래서 BOF라는 회사로 첫 이제 일본 진출을 공식적으로 하게 되었죠. 그래서 한류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연사마 열풍, 그 시기를 이제 직접 목격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많은 한국에서 만들어졌던 겨울연가라는 작품을 보면 겨울연가가 과연 해외 시장을 타겟으로 했었을까? 그 당시에는 한국에 있는 시청자들과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만들었던 작품이었고 그 작품 자체가 그냥 한국에서 좋은 반응을 일으켰지만 해외에서 해외 진출할 정도의 시각을 갖고 만들어진 작품은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윤사마 열풍으로 이어지게 됐고 그리고 한류 열풍에 또 일조를 하게 되고 일본 진출이라는 것을 많은 한국 분들이 그 당시에 상상을 못했었을 텐데 그게 자연스럽게 또 많은 분들이 또 일본을 진출하게 됐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 이게 어떤 해외 진출을 목적으로 어떤 작품이나 컨텐츠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로컬에서 진정성 있게 만드는 작품을 해외에서 알아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느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러면 한국에서 잘 만든 어떤 작품, 영화든 드라마든 어떤 컨텐츠가 해외에서 보여줬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구나라는 저의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면 시발점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BOF의 새로운 모습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이제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제작 쪽에 몸을 담그기 위해서 이제 진인사로 프로듀서로 일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런 후에 이제 저의 아주 큰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해줬었던 작품이자 경험인 시티헌터. 사실 시티헌터라는 작품을 많은 분들이 한국 작품 기억을 하시겠지만 처음에는 기획 자체가 미국에서 미드로 해보자라는 게 기획이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실제적으로 미국 드라마로 만들면 어떨까 해서 이쪽으로 진출을 해서
제가 이제 그 메인 프로듀서로 미국에서 일을 하게 됐었죠. 네. 그 작품을 가져와서 네. 여러 스튜디오들과 작가들과 미팅을 하면서 이거를 미드로 해보자. 네. 많은 반응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예. 아쉽게도 이제 원작자하고 어떤 약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국 작품으로 할 수밖에 없게 되어서 2011년이죠. 네. 이제 이민호 씨, 박민영 씨 네. 주연의 한국 시티헌터로 태어나게 됐죠. 아 원래는 미국 시티헌터로 만들려고 했었지만 맞습니다. 예, 시즌제 아, 드라마로 미국 시티헌터 뭐 네. 미국에서 뭐 예를 들면 이제 뉴욕, LA 베이스의 시티헌터와 뭐 또 한국 뭐 이렇게 많은 확장성 있는 시티헌터를 생각을 했었었죠. 그러다가 이제 한국 시티헌터로 태어났게 됐고 그 사실 그 당시에 이제 미국 드라마를 준비하면서 이제 지금 저의 많은 드라마에 대한 지식과 경험 만들어준 네. 네, 계기가 됐었어요.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 미드가. 네. 그러고 나서 2013년대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의 첫 원년이기도 한데 2013년 그 코카에서도 기억하실 텐데 그 K-스토리 인 아메리카 네, 그쵸. 1회가 2013년입니다. 네. 네, 그때 2013년에 별그대 굿닥터 당시에 예. 소개가 됐었거든요. 네네. 그 굿닥터가 소개된 K-스토리 인 아메리카에 소개돼서 예. 그 계기로 인해서 사실은 지금의 굿닥터가 있는 거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 콘진원에서 이런 행사, K-스토리 인 아메리카라는 행사를 통해서 한국에서 좋은 콘텐츠가 네. 미국에서 다시 리메이크 되거나 리메이크 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 것이 이제 K-스토리 인 아메리카인 셈이죠. 그쵸. 그때 아마 저희 콘진원에서도 그때 스토리 팀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때 당시 김일중 소장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때 이제 그분이 네. 이제 스토리 팀에 있었었다가 그 스토리가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한국 스토리가 먹힐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행사를 열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걸 유치를 한 거죠. 네, 예. 그 1회에 많은 분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또 많은 분들을 또 초대하기도 했었는데 그 당시에 네. 그 스튜디오 분들 그리고 방송국 분들 그리고 프로듀서 작가들이 네.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가장 뜨거웠던 것이 바로 굿닥터였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 엔터미디어에서 이 작품은 이제 KBS와 함께 예. 그 당시에 이제 유건식 예. 차장님이셨다가 사실 또 KBS 아메리카 그쵸, 대표로 그쵸. 되시면서 예. 사실은 이게 리메이크라는 게 사실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미국 드라마로 할 때 계약적인 부분 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컨텐츠를 가져와서 리메이크를 하면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계약적인 부분이라는 복잡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또 잘 이해하고 계셨던 그 당시에 유건식 KBS 아메리카 사장님께서 이해를 하시고 또 본사하고 많은 그 소통을 해주시면서 사실 이게 계약이 잘 이루어질 수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작품의 이그젝티브 프로듀서로 이제 제가 이제 엔터미디어가 참여를 하면서 저와 네. 이제 데이비 킴이 같이 설립한 회사인데 2013년에 이제 엔터미디어라는 회사를 동시에 또 런칭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엔터미디어 컨텐트라는 회사, 미국의 법인체, 그리고 엔터미디어 픽처스라는 또 한국의 법인 제작사를 예. 또 설립을 해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현재 굿닥터는 지금 시즌 4를 지금 방송 중에 있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애플의 빠찡코라는 작품을 이제 네. 코 이그젝티브 프로듀서로 네. 지금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2018년으로 잠시 돌아가면 수츠라는 미국 드라마를 네. 이제 한국에서 네, 제작을 하게 그쵸, 됐었습니다. 역으로. 네네네. 그쵸. 네. 사실 그 당시에 이미 별그대와 굿닥터가 처음으로 방송국 뭐 그 뒤에 쭉 얘기를 살짝 하자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대본을 별그대는 ABC 방송국의 파일럿 대본이죠. 그리고 굿닥터는 당시에는 2014년에는 CBS에 판매까지 됐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이제 그 기사들을 보면 이제 여러 많은 한국 분들이 이제 특히 이제 지금 제작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사를 다루시는 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고 다루시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네. 미국 드라마 네. 제작에 그쵸. 그리고 뭐 시스템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시니까 네. 기사가 나면 이거는 ABC 방송국의
방송, 뭐 굿닥터는 CBS 방송국의 방송,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기사가 났었는데 그거에 대한 오류들은 네. 우리 뒤에 이제 그쵸. 말씀을 나누면서 예. 차근차근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이제 대본까지만 만들어지고 제작은 안 됐었죠. 못했었죠. 제작 단계로 못 넘어갔었고 그 뒤에 이제 굿닥터가 2016년에 데이빗 쇼어라는 지금 쇼런너 겸 그렇죠. 작가님 하우스의 예. 또 크리에이터시기도 하신데 그분을 이제 저희가 섭외를 해서 피칭을 해서 이제 대본 단계 넘어가고 시리즈 단계 넘어가고 시즌을 지금 이제 시즌 예. 4까지 그러니까 하게 되고 있는 거죠. 2013년도에 여기에 굿닥터가 미국 시장에 이제 그 소개가 되고 나서 뭐 대본 단계, 그다음에 뭐 촬영 제작 단계까지 쭉 넘어가는 데까지 보통 얼마 정도 걸린 거죠, 그러면? 제작 단계로 넘어가서 방송까지 네, 방송까지. 정확하게 따져 보면은 저희들이 준비했던 기간은 그러니까 네. 이제 계속 네. 찾고 했던 건 2013년부터였었으니까 실제적으로 방송까지 2017년 9월 말에 방송이 됐었으니까 그렇게 따져 보면 3년 반 정도가 3년 걸린 반. 건데 예. 방송까지. 네. 근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CBS 방송국에 한번 파일럿 대본이 이제 저희들이 개발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파일럿 제작이 안 된 경우는 거의 90%는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90%는 정말 열에 하나 거의 불가능. 왜냐하면 이미 어떤 큰 방송국에서 이 작품 한번 개발해 볼래 해서 대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다른 데서 다시 이 작품을 또 가지고 가면 네. 이미 얘네들이 어떤 이유에서 그쵸. 개발을 했는데 안 된 건데 우리가 왜 굳이 또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작가님이 아델 림이라는 작가님이랑 CBS 자작 네. 당시에는 개발을 했었는데 그분이 사실은 그 굿닥터 이후에 굉장히 또 잘 되셨어요. 크레이지 리치 에이션의 예. 작가님이시고 이번에 라야라고 애니메이션 예. 디즈니 플러스에서 네. 하고 있는 그 작품의 또 작가기도 해요. 그 뒤로 사실 그 당시에는 신인 작가였었죠. 저희랑 굿닥터를 CBS 방송국에 팔았을 때는 파일럿을. 근데 지금은 이제 아주 잘 나가는 작가가 되어 있으시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당시에 이제 신인 작가 그리고 다니엘 데이킴이랑 저희가 파트너로 프로듀싱을 같이 했었으니까 네. 다니엘 데이킴의 회사 제작사를 만들고 첫 작품 예. 그리고 엔터미디아도 첫 작품 다 첫 작품. 예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방송국이 바로 이 작품을 하겠다라고 하기가 네. 쉬운 상황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었어요. 네. 저희들은 막 예. 해피했었지만 너무 예. 처음 진출하자마자 사실은 두 작품을 저희 엔터미디아 같은 경우에는 두 작품을 사실은 피칭을 해서 성공을 했었으니까 와, 이 미국 시장이 이게 생각보다 쉽구나 진출이 라는 네. 착각을 했었었죠. 그 뒤로 이제 사실 3년이 예. 흐를지는 상상을 못했지만 저희 그 잠시 그 말씀을 잠시 끊는다면은 그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굿닥터가 처음 미국 시장에 소개시켜준 계기가 그 K-스토리 인 아메리카라는 그런 행사였었는데 그 사실 그 행사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린다면은 지금도 매년 그 스토리 피칭이라고 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한국 드라마에 대한 그런 관심이 별로 없었었을 때예요. 그렇죠. 네, 네. 그때 한국에 이제 사실 KBS, SBS, MBC 이런 방송 3사도 미국에서는 잘 모를 때였으니까 네. 그때 이제 한국의 그런 좋은 드라마들을 이렇게 엄선해서 미국의 헐리우드에 있는 프로듀서나 그런 제작자분들한테 이렇게 피칭을 통해 가지고 알려드리고 그분들은 거기에서 한국 거 저거 재밌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게 픽해서 네. 이제 그게 이제 계속 개발까지 쭉 이어지는데 네. 뭐 굿닥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열의 하나의 케이스였지만은 한 3년 반 정도 걸린다. 네. 보통 요 정도 걸리나요? 이게 사실은 보통은 사실은 TV 쪽은 빨리 결정이 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진행이 되니 안 되니는 사실은 1년 반 안에 사실은 거의 다 결정이 된다고 봐야죠. 사실은. 저희들은 3년 반이 걸린 거는 한 번 더 시도를 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3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되고 안 되고의 결정은 사실은 1년에서 1년 반 사이면 다 나옵니다. TV 쪽은. 관심이 있어 해서 이 작품에 대해서 피칭을 하고
방송국에 판매를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과정을 보면 네. 피칭에서 이게 파일럿이 만들어진다까지 공중파의 얘기를 보면은 한 6개월 정도면 네. 6개월 정도면 제작이 될지 안 될지가 거의 결정이 나죠. 피칭부터 말이죠. 네. 네. 저희 그러면은 그 얼마 전에 그 기사가 하나 뜬 거 아시죠? 네네네. 예, 맞습니다. MBC의 드라마 W. 네. 예, W가 지금 미국 스튜디오랑 계약을 했다. 네. 뭐 이런 기사가 떴는데 그 정확한 의미가 어떤 건가요? 사실은 그것을 설명하려면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큰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은 좋은데 네. 그 부분만 딱 떼서 네. 말씀을 잠깐 드리면 실제적으로 기사에서 정확하게 보시면 CBS 스튜디오와 그 예. 그렇죠. 스몰 독인가요? 스마트 독 미디어. 스마트 독 미디어. 예, 죄송합니다. 크레이그. 예. 네. 너목보랑 네, 너목보와 복면가왕을 하셨던, 리메이크 하셨던. 예. 그래서 예능 쪽에 있던 제작사 겸 제작자가 그렇죠. 이제 드라마 쪽으로 진출을 그렇죠. 한다라고 해서 이제 기사가 좀 예. 되게 의미 있게 다뤄졌죠. 이례적인 네. 거죠. 예. 그래서 그 기사를 잘 읽어보시면 CBS 방송국이 아니라 CBS 스튜디오와 계약을 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기사에 보면 작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드라마. 그냥 미국 드라마에서는 작가가 왕입니다. 그렇죠. 네. 거의 쇼러너가 작가잖아요. 그렇죠. 예. 작가의 매체이고 드라마는 영화는 감독의 매체입니다. 그래서 드라마는 작가의 매체이기 때문에 작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작가가 이 세계를 펼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한데 작가의 이름은 찾을 수가 없고 제작자 이름만 있고 그리고 심지어 CBS 스튜디오와 계약을 했다라고 설명이 돼 있어요. 네. 그 의미는 이제 기획 개발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획 개발을 하는 단계에서 굳이 기사를 낼 필요가 있느냐라고 또 의문을 제기하실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많은 부분 이제 작가를 찾기 위한 기사일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한국에서 아주 핫한 네. 이런 드라마 이미 성공을 복면가왕하고 너목보를 성공시킨 제작자와 한국에 있는 분들은 이제 대부분 아시는 W라는 드라마를 미국에서 리메이크한대. 그리고 한국에 대한 것을 잘 모르는 사람의 경우 미국에서 W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 Masked Singer랑 I Can Hear Your Voice는 알고 그렇죠. 그리고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는 뭐 기생충이라는 영화와 지금 또 한국 영화는 아니지만 네. 한국 가족이 주인공인 미나리라는 작품이 또 그쵸.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고 또 굿닥터라는 작품도 한국의 드라마를 리메이크한 거라는 아는 사람들은 이 기사를 보면 그리고 특히나 그쵸. 작가들이 보면 그쵸. 이거 한국 건데 한번 해볼만 하겠네 라고 해서 지금 이 기사가 난 후에 아마 작가들이 이 제작자나 CBS 스튜디오에 연락을 하거나 그리고 또 관심을 더 갖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작품을 또 리메이크 할 때는 주로 적어도 일부 정도를 보게 하잖아요. 네. 작가는 일단은 보거든요, 보기는. 그쵸. 근데 이 보게 하는 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 자국어가 아니라 자막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네. 이거를 보게 한다라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심도가 높아지면 이걸 보내도 예. 작가가 더 관심을 갖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겠죠. 보고. 예. 그러니까 그런 작가를 찾는 의미의 기사일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기사의 진짜 의미는 그 제작에 들어간다는 거를 그냥 알리는 의미뿐만 아니라 제작이 들어가게 안 될 수도 그렇죠. 있어요. 안 될 수도 있는데 그 작가 그러니까 헐리우드에 있는 작가들한테 저런 작품이 있었구나 한번 볼까라고 네. 그 작가들한테 이제 알리고 네. 그런 의미가 더 시장에 강하다. 그리고 또 시장의 관심도를 높여줘서 그쵸. 그럼 관심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광고주도 그쵸.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예. 광고주도 좀 관심을 가지면 예. 방송국에서도 당연히 관심을 갖게 되는 예. 거고 그럼 방송국이 또 이 작품이 들어왔을 때 이제 피칭을 했었을 때 좀 더 관심을 갖고 피칭을 들을 수 있겠고 예. 또 개발을 해서 대본을 만들 때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이 뭐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사의 역할인 거지. 이런 기사가 나면 또 한국에서는 기사가 날 수 있는 것이 CBS 방송국의 방송 예정 이렇게 기사가 날 수 있죠. 그쵸. 근데 예. 그거는
잘못된 그쵸. 기사입니다. 사실 그 말씀 되게 잘하셨는데 사실 저희 이 채널을 운영하는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어디랑 뭐 스튜디오랑 계약하면은 그 계약 이후에 굉장히 많은 단계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 된 것처럼 이렇게 네, 맞습니다. 이해를 하시는 그런 네.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채널을 운영하는 목적은 그 어떤 단계에 있는지 그리고 그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는 뭔지 그 다음 단계를 가기 위해서 준비를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기본기를 좀 탄탄히 하고 네. 미국 시장이 비즈니스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좀 알려드려서 공유를 네. 해서 사람들의 이해도가 더 높아져서 점진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한국 콘텐츠가 더 많이 북미 시장에 진출하게끔 이렇게 저희가 유도를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예, 네. 혹시 그 아까 그 빠찡코에 대한 얘기도 하셨었는데 네. 혹시 빠찡코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신 거죠? 코 이그제큐티브 프로듀서입니다. 프로듀서 중에 하나죠. 그래서 네. 이런 크레딧 부분들도 이제 많은 분들이 생소해 하세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다뤄지는 크레딧과 네. 프로듀서 이런 개념과 네. 미국에서 프로듀서 개념들이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영화 쪽하고 드라마 쪽하고 미국에서의 네. 영화 쪽하고 드라마 쪽하고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미국 쪽을 정리를 해드리면 영화 쪽에서 가장 높은 크레딧은 프로듀서입니다. 영화 쪽에서. 프로듀서라고 찍히거나 프로듀스드 그렇죠. 바이가 제일 예. 높은 크레딧이고 이 작품을 손수 핸즈온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을 실제적으로 만든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드라마에서는 네. 미국 드라마에서 가장 높은 크레딧은 이그제큐티브 프로듀서입니다. 그래서 좀 착각을 하실 때 네. 미국에 이제 이렇게 지나가면서 들으셨던 분들이 이그제큐티브 프로듀서면은 뭐 그냥 이름만 달아주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화 그렇죠. 쪽에서는 영화 그렇게 하죠. 미국 영화 네, 쪽에서는 그렇죠. 맞습니다. 미국 영화 쪽에서 이그제큐티브 프로듀서라고 하면 투자를 하셨던 분들, 그렇죠. 쫙 뜨는 거죠. 네, 투자를 하셨던 분이나 아니면 어떤 중요한 사람을 캐스팅을 하는데 도움을 주셨는데 그렇죠. 네. 이분이 돈 대신 크레딧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대신 크레딧으로 이렇게 제공을 해드릴 때도 있고 네. 여러 가지 경우에 이그제큐티브 프로듀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화의 경우. 하지만 드라마에서는 이그제큐티브 프로듀서 크레딧을 절대로 투자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크레딧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레벨의 크레딧이고 그 이그제큐티브 프로듀서에서도 TV 쪽에서는 두 종류가 있어요. 네. 넌 라이팅 이그제큐티브 프로듀서가 있고 라이팅 이그제큐티브 프로듀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작품을 글을 쓰는 작가 겸 이그제큐티브 프로듀서가 있고 네. 저처럼 네. 어쨌든 기획 개발에 주로 참여를 하고 작품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넌 이그제큐티브 프로듀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넌 라이팅 이그제큐티브 쓰지 않는 작가 겸 프로듀서가 아니라 그냥 흔히 말하는 그쵸? 개발, 네. 기획 개발 그리고 제작 기획개발 PD. 기획 개발과 제작에 참여하는 프로듀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빠찡코의 경우에 네. 사실 이제 이 한국 가족을 다루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한국에서 촬영을 했었기 때문에 네. 이제 한국 촬영을 할 때 이제 모든 해외 스텝과 이제 한국 스텝들이 많이 이렇게 섞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이제 그 제작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주기 위해서 그리고 현장에서도 사실은 이 여러 해외 스태프들과 국내 스태프들이 섞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리해주는 역할의 프로듀서, 그러니까 현장에서 프로듀서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파친코는 파친코죠. 파친코. 파친코. 네. 파친코는 애플 TV에서 연말에 이제 그 공개를 할 예정인 거죠. 아직 그 정확한 일정은 사실은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일정은 모르겠고요. 네네. 그리고 애플 TV 플러스가 한국에 런칭하는 시점도 네. 아직 정확하게 이제 공식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서 네네.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네. 네. 그 지금까지 그 이동훈 PD 그 대표님의
그 과거사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하면서 단가요? 다 했나요? 지금? 아직 많은데 예. 이미 근데 이제 예. 지금 현재 시점까지는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소개를 하면서 지금 이 그렇죠. 얘기까지 여기까지 지금까지 왔네요. 왔죠. 예. 예. 너무 예. 많은 얘기를 했네요. 네. 소개하면서.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